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번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좀 아직도 많이 헷갈려 하는 외국인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도 아직 정리가 좀 덜 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것, 그리고 알아본 걸 토대로 저의 의견을 한번 전달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고요. 사실 제가 이제 남편한테도 물어보니까 남편도 뭔가 그 찝찝한 마음이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에 대해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어떠신지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우선 한번 이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냐면, 제가 교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학원생들을 주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학부생들도 가르치고 있지만 대학원생들과 좀 더 교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원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은 저한테 어찌 보면 이제 언니나 오빠일 때가 있고, 그런데 또 저는 어쨌든 위치가 교수직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교수님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르고 그런 좀 어찌 보면은 가깝지만 먼 관계, 그런 학생들이 이제 꽤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카톡 대화를 하다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한 학생한테서 교수님 고마워요 이렇게 카톡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얘가 지금 날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고맙다, 고마워요, 특히 뭐 고맙습니다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고마워요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대신에 감사해요 라고 했으면 더 나았겠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때부터 대체 누구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되고, 누구한테는 고맙습니다라고 해도 되고, 또 누구한테는 감사해요, 고마워요를 써도 되고, 누구에게는 고맙다라고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고 좀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영상들이나 이제 그 교재들이나 이런 곳에서 조사하고 찾아보니까 외국인들 중에서는 이제 웬만하면 감사합니다를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서도 찾아보니까 감사합니다는 조금 어려운 상대나 좀 높으신 분들한테 격식 차리는 그런 자리에서 많이 쓴다. 그리고 고맙습니다의 경우는 조금 더 친근한 관계,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맙다라는 그 형태의 이제 파생어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기 시작했죠.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교수님 고마워요는 뭔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계속, 그리고 통역이나 번역 공부를 할 때도 사실 저희가 연설문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연설문의 경우에도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아니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뭐 와주신 참석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맙습니다 라는 그 표현 자체를 웬만하면 잘 쓸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도 사실 고마워라고 하기보다 참 애석하게도 저 스스로도, 제가 나름 한국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 스스로 이제 자칭 한글 지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친구들한테는 땡큐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나란 인간.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제가 사전을 굉장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좋아해요. 그래서 사전에 들어가서 우선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자. 그래서 표준 이제 국어 대사전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글에 제가 봤을 때 감사하다는 동사, 고맙다는 형용사, 이게 제일 큰 차이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들어가 보면 사실 감사하다는 형용사의 형태로도 동사의 형태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형태로는 이제 고맙게 여기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형태로 좀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형용사의 경우 고마운 마음이 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형용사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맙다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고맙다는 신기하게도 감사하다보다 설명이 굉장히 일단 길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가 길고 그게 일단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굉장히 좀 길죠? 호의나 어떤 도움에 대해서 마음이 흐뭇한 즐거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 그래서 품사가 이제 형용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감사를 하는 거고 고마운 거는 뭐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게 그냥 단순히 동사, 형용사 이 차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좀 찝찝하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과연 어원이나 이런 게 감사하다와 이제 고맙다가 어떻게 다른지. 어원을 찾아보니까 일단 감사하다라고 하면은 우선 한자어이고 고맙다는 순우리말, 그러니까 순한국어인 거죠. 순한국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일단 느낄 감자에다가 살해할 사에다가 플러스 하다가 붙은 그런 형태라서 말 그대로 뭔가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고마워라 감사해라 나도 다음에 선물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뭔가 생기는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어쨌든 근데 이게 한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어에 속하고 한자어로서 옛날부터 쓰이고 있고 거의 17세기인가 16세기부터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고맙다의 경우는 고맙다는 순우리말이고 고마라는 그 어근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활용형들이 생긴 건데 이 고마가 사실 16세기 이후부터는 그리고 이제 근현대 한국어에서는 정말 감사하다랑 비슷하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그런 감사의 뜻으로 쓰였는데 그 전에는 공경하는,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쓰였대요. 그래서 이제 고마운 사람 아니면 뭐 존경해 마땅한 사람 이런 의미로 이 고맙다를 쓰다가 16세기 이후부터는 17세기 들어 그리고 20세기에는 더더욱 이 고맙습니다라는 거를 정말 땡큐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줘서 이 살해하고 싶은 감사하고 싶은 이 마음에 대해서 쓰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사실 제일 큰 차이는 어찌 보면 이 어원인 것 같아요. 어원이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일단 한자어냐 순우리말이냐 이 큰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좀 공부할 때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은 마지막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면 뭐 이상 9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감사합니다는 더 뭔가 공식적인 격식이 있는 그런 표현이고 고맙습니다는 조금 덜 격식이 있는 표현인데 왜 언론인들은 시청자를 이렇게 깔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을 권장하는 그 형태인 거예요. 이 고맙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고맙습니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그때부터 조금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사실 제가 이제 엄마한테도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에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제일 메인으로 쓰이는 감사의 뜻으로 쓰이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스파시바가 있고요. 스파시바 말고 스파시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블라가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블라가다류는 동사로 좀 많이 쓰이고 아니면 이제 감사의 마음을 아니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라는 명사로 쓰이고요. 스파시바는 그냥 그것 자체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통역이나 이제 번역을 할 때 고맙습니다는 스파시바로 하고 감사합니다는 블라가다류로 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저 스스로도 느끼기에 스파시바가 조금 덜 경어인 느낌이고
블라가다류가 조금 더 격식 있는 경어의 느낌이고, 따라서 감사합니다가 더 격식 있는 느낌이고, 고맙습니다가 덜 격식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일단 그냥 제일 큰 차이는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 한자어다, 순우리말이다. 이게 사실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느끼냐? 사실 언어는 사람들이 쓰기 편한 대로 바뀌고 사람들이 쓰기 편한 대로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사람들이 더 격식 있게, 한자어니까 뭔가 더 공식적인 느낌이야 라는 그 의도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더 많이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하고, 단어 자체도 그런 색깔을 띠게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해버린 거죠. 그리고 고맙다라고 하는 거는 순우리말인데, 사실 이제 한국어 순우리말을 생각보다 저희가 한자어보다는 덜 쓰는 상황이에요. 이게 경향이라기보다는 워낙 자리 잡은 한자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당연히 순우리말, 순한국어를 쓰는 게 권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익숙치 않은 거는 사람들이 언어든 뭐 다른 어떤 행동이든 우리 주변의 어떤 뭐 환경이든 간에 일단은 조금은 거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우리말 익숙하지도 않은데 뭔가 감사합니다라는 대체어가 있으니까 덜 공식적인 느낌의 고맙습니다는 생각보다 쓸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설날이고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 어머니들, 뭐 며느리님들, 따님들, 그리고 사위님들, 뭐 남편분들, 아버님들 다 같이 이 명절을 준비를 하면서 서로한테 고마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 좋지만, 이제 와서는 순우리말을 그래도 쓰는 게 좋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많이 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에 오늘 일단 이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두서없이 말을 하긴 했지만, 일단 제일 큰, 제가 봤을 때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는 사실상 한자어냐 순우리말이냐 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수님들께도 고맙습니다라고 해도 충분히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저희가 워낙 감사합니다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뭐라고 할까요? 제동장치 같은 게 마음속에 걸리면서 고맙습니다 대신에 이제 감사합니다를 좀 더 많이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는 감사합니다 대신 고맙습니다를 많이 써주세요 라는 그런 취지로 영상을 찍은 거는 아니고요. 우선 저 스스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의 이 차이? 어느 정도의 의미적인 차이나 형태적인 차이나 어원적인 차이나 이런 거를 조금 정리를 스스로도 하고 싶고, 또 이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우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사실 뭐가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땡큐가 됐든 감사합니다가 됐든 고맙습니다가 됐든 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단 감사의 의미로 고마움을 많이 많이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훈훈한 이야기로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감사합니다나 고맙습니다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틀렸다거나 고치고 싶다거나 아니면 추가하고 싶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제가 잘 살펴보고 최대한 대답 드릴 수 있는 거는 답글도 남겨놓고 있으니까 많이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사회적으로 이 감사합니다가 자리 잡게 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진짜 개인적인 정말 저만의 생각인데, 자리 잡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활용형 그리고 감사의 높임법이 상당히 많은데, 높임 말들, 그 버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는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고맙습니다라는 이 형태가 거의 지배적이다 보니까 더더욱 저희가 동방예의지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뭔가 이 고맙다는 말을 더 높이고 싶은데 더 높이는 그 표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부재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 감사합니다를 공식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격식이 있는 표현으로.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단순하지만 한국적인 표현을 많이 쓰면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너무 격식이 없더라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동방예의지국이지만 사실 이것은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는 고맙습니다를 그래도 한 번씩 감사합니다 대신에 써보시고요. 한번 써보시고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를 제가 또 이렇게 써버립니다. 정말 인간은 참 변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건 간에 저희 함께 한번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영상에서 고맙다고 많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너무 거부 반응 일으키지 말아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